해외 대학 장학금 최대 1.48억 이 학교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한 걸음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39,791명까지 줄었어요. 2014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거든요. 2014년 4월 정점이었던 91,583명이랑 비교하면요,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상위권 대학들의 국제학생 평균 장학금은 오히려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실제로 어떤 학생은 1억 4,800만 원까지 받은 사례도 있고요. 이 숫자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반전 통계부터 진짜 준비 과정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유학생은 줄어드는데 왜 장학금은 오히려 커질까요? 2026년 1월 기준 전년 같은 달보다 5.8%, 그러니까 2,625명이 줄었고요. 미국 전체 유학생도 2월부터 5월까지 석 달 새 45,370명이 줄었어요. 장학금과 취업 지원 축소, 반이민 정서 확산, 환율 상승, 취업난까지 겹친 결과인데요. 그렇다고 장학금이 줄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상위권 대학들은 국제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 규모를 더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국제학생 장학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US 뉴스 자료를 보면요. 재정 정보를 공개한 823개 대학의 국제학생 평균 지원액은 연간 25,100달러, 우리 돈 약 3,400만 원이에요. 반면 상위 20개 대학 평균은 84,400달러, 약 1억 1,400만 원으로 3배 넘게 차이나요. 1위 웨슬리언대는 연평균 9만 106달러고요. 2위 웰슬리는 8만 2,892달러, 3위 해버포드는 7만 9,77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꼭 아셔야 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국적과 상관없이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뽑는 니드 블라인드를 국제학생한테도 적용하는 미국 대학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다트머스, 브라운, 엠허스트, 보든 이렇게 딱 8곳뿐이에요. 미국 명문대는 다 국제학생한테도 필요한 만큼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머지 대학들은 지원할 때 재정 상황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니드 어웨어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대학이 니드 블라인드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준비 방향을 잡는 첫걸음이에요. 미술이나 디자인 전공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도 꼭 짚어야 해요. 명문 예술 전문대들은요, 국제학생한테 재정 보조를 거의 안 주고 성적 기준 장학금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2025년 학비 기준으로 리즈디는 연간 5만 7천 달러, 파슨스는 약 6만 2,348달러, 프렛은 약 6만 4,703달러예요. 오늘 예고해드린 1억 4,800만 원 장학금도요, 사실 예술 전문대인 MICA 사례거든요. 그만큼 예술계는 특히 성적이랑 포트폴리오가 함께 뒷받침돼야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대학들은 이런 학생을 뽑을 때 정확히 뭘 볼까요? 예전에는 성적이랑 시험 점수, 에세이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는 홀리리스틱 리뷰가 기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어려운 과목에 도전해서 성적을 끌어올렸는지, 관심 분야를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주변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는지, 이 세 가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점수 하나 높이는 것보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학생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공학을 지망했던 학생은요, GPA가 3.45에서 4.00으로 SAT는 1340점에서 1530점으로 토플은 92점에서 108점으로 올랐어요. AP는 한 과목에서 7과목까지 늘렸고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AI 학습 보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스토리로 조지아텍이랑 UIUC, 퍼듀까지 합격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교육학을 지망했는데요. GPA 3.00에서 3.95로 토플은 74점에서 99점으로 정말 낮은 출발점에서 시작했거든요.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스토리로 뉴욕대랑 보스턴대까지 합격했어요. 경영학을 지망했던 또 다른 학생도요. GPA 2.90에서 3.98까지 끌어올리고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서 미시간대랑 뉴욕대까지 합격했거든요. 다들 처음부터 성적이 좋았던 게 아니라 심화 과목을 하나씩 늘리고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2, 3년에 걸쳐 완성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장학금 1억 넘게 받으려면 특별한 스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특정 스펙 하나가 아니라 성적을 꾸준히 올리고 심화 과목을 늘리고 장기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조합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스펙 하나 채우기보다는 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시라고 늘 말씀드려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성적이 낮아도 미국 명문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GPA 2.85에서 3.45 정도로 시작해서 3.95에서 4.00까지 끌어올린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건 심화 과목 이수랑 장기 프로젝트가 함께 뒷받침됐을 때 나온 결과지 성적만 낮다고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성적 자체를 스토리로 포장하기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아요. 두 번째, 1억 4,800만 원 같은 장학금은 누구나 받는 흔한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국내 컨설팅사 실적으로 보면요. 1인당 평균 장학금은 약 44,100달러, 우리 돈 6,300만 원 수준이고요. 1억 4,800만 원대는 예외적으로 높은 개별 최고 사례예요. 평균이랑 최고 사례는 꼭 구분해서 보셔야 실제로 필요한 준비 방향이 보이거든요. 오늘 유학생 감소와 장학금 증가의 역설, 니드 블라인드와 예술계 함정, 그리고 실제 준비 과정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헤드라인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맞는 장기 계획이더라고요.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내신 4등급에서 7등급이어도 미국 대학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